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GS건설 많이 떨어졌죠? 제가 이제 지난번 GS건설을 종목 분석할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천 검단지구 관련된 그쪽에 이제 뭐 부실공사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는데 거기 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상당히 좀 오랫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동사.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뉴스를 틀게 되면은 관련돼 가지고 뭐 철근을 몇 개 빼먹었느니 어쩌는 요즘에 뭐 LH도 요즘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시작을 이 동사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그거를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해 실적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리포트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를 딛고 점진적 개선 전망이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2023년 주택 업황 둔화와 더불어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사고가 주가와 실적에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 주택 현장에 대한 보수적 원가율 기조 전사 실적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2024년 동사의 신사업 변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GS 이니마를 통한 수처리 사업 EPS 확장, 그리고 해외 모듈료 사업에 이어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회사 존속 여부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배제한다면 PBR 0.3배 수준의 현 주가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PBR로 항상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식 초보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밸류에이션은 뭘로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떤 회사 그냥 영업이익, 매출액 이래 보시는데 자, 저점을 확인할 때 PBR로 일반적으로 보고요. 고점은 PER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점도 PER, PBR 다 보고 고점도 PER, PBR 다 보는데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에다가 다시 이렇게 갚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뭐 물론 요즘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고점을 이제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년에 또 이제 금리를 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에 대한 좀 리스크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뭐 강원도 쪽에서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시죠? 그쪽 이슈 있어가지고 이제 PF 관련된 내용도 조금씩 이제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보다 더 좋은 한국전력, 한전마저도 그 당시 회사채가 뭐 제대로 막 안 되느니 마느니 막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 그러니까 한국전력, 한전이 회사채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면은 다른 회사들은 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신용도보다 한국전력의 신용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회사채가 그렇게 잘 안 될 정도면은 일반 회사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에서 회사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금이 몰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의 회사들에는 회사채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안 몰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건설업체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현재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금리는 2%가 낮습니다. 2% 낮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금리가 당연히 더 낮은 게 정상인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이 미국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입니까? 위험자산입니까?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입니다. 물론 유럽 중심의 FTSE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은 MSCI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미국 대비 우리나라가 더 위험자산이잖아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인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돈 찍어내기만 하면은 계속 발행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관련돼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리느냐 뭐 그거는 다음 이슈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2%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바로 내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 안전자산이 위험자산보다 이자율이 더 낮은 게 정상인데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2%더 높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좀 천천히 나중에 향후에 반영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제 시장 금리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동사와 같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죠? 한번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말씀드렸고 현재 이 종목의 구름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6,000원에서 15,000원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15,970원이니까 어느 정도 구름대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물대는 그 밑에 있네요. 대략적으로 14,800원에서 13,8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한참 위에 이제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2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까지는 충분히 올라갔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분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래서 매물대라는 거는, 자,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매물대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크닉 가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먹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먹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먹구름이, 이 매물대가 두터우면은 어쩌다? 죄송합니다. 매물대 아니라 구름대입니다. 구름대. 이 구름대란 거는 먹구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크닉 가려고 하는데 먹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먹구름이 없어야 화창해져야 좋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끼었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거든요. 피크닉을 가려고 하는데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캠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텐트 치다가 비 오거나 텐트 치고 딱 앉아서 이제 커피 하나 딱 먹는데 비가 쫙 온다. 예? 캠핑 내내 비가 온다. 그럼 밖에서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없고 술 한잔 안 해도 텐트 안에서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그런 사이다 보니까 이 구름대는 먹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피크닉을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동사를 보게 되면은 자, 구름대 돌파했으니까 피크닉을 가려고 하는데 기분 좋은 마음. 자, 기분 좋은. 구름대는 어떻다? 기분 좋은 마음이냐, 마음이 어떻느냐, 기분 좋은 마음이냐, 기분이 찜찜한 마음이냐. 그래 보시면 돼요. 기분 좋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구름대를 돌파했으니까. 매물대는 뭡니까?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그러니까 현재 보시게 되면은 구름대하고 매물대를 모두 돌파했기 때문에 피크닉을 가려고 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자, 구름대 가벼운 마음으로, 자, 매물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아까 위에 보셨던 것처럼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이제 15,800원이 있기는 한데 여기 15,800원 지지대를 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3,500원이 되겠고요. 1차 저항대는 18,000원, 2차 저항대는 2만원, 3차 저항대 22,000원, 그 위에 올라가면은 뭐 신고가 구간인데 거기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차 저항대 15,800원, 2차 저항대 18,000원, 3차 저항대 아니다. 15,800원 그냥 지나치고요. 18,000원, 2만원, 22,000원 하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떻습니까? 악재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악재라는 것은 모르고 있을 때 터지면은 쉽게 말하면 뒤통수를 맞는다 그죠? 뒤통수를 맞으면은 상당히 타격이 크지만은 다 알고 있는 악재예요.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뭐다? 이미 다 반영이 됐잖아요, 주가에. 이미 다 이 검단 관련된 그쪽에서 나왔던 악재는 이미 다 이제 재료가 노출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있고, 자, 올해는 2023년은 상당히 동사에는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올해. 고생했다. 내년에는 한번 잘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악재는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이슈로는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한 달 동안 53,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좀 팔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48만 7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는 사고 있고 보험은 트레이딩, 자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투하고 연기금 중심으로 동사를 끌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사모펀드도 트레이딩이네요.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주주분이시라면은 자 금투하고 연기금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투신 등이 이제 현재 입질만 들어가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순매수로 가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율이 1.00%, 이 정도면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시게 되면 허청수 회장이 23.6%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4%를 가지고 있는데 시총을 한번 볼게요. 시총이 1조 3천억원입니다.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인데 상당히 시총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분류하는 게 보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그 밑에는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 기준은 100위 정도 수준이 나온다. 그래 되면은 대형주로 분류되는데, 그럼 100위가 대략 얼마냐? 한 3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사는 1조 원대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아니고 중소형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은 30%를 돼야 되는데 동사는 약간 23%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약간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한 회사다? 건설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건축주택, 플랜트, 인프라, 에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건설회사, GS 건설이잖아요. 원래 항상 보시게 되면은 중동에서 건설 수주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GS건설, 그 다음에 거기다 한 종목 더 한다게 되면 대우건설, 이 정도가 보통 손꼽히거든요. 이제 중동에서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무마되고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네옴시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언제 수주가 나오냐? 2024년 상반기 때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분기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가 시작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12조 2천억에서 올해 13조 6천억, 내년에 13조 2천억 비슷하지만은 자, 올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악재가 있었죠. 고잔 인천 검단 관련된 주차장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주가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도 많이 안 좋습니다. 당일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내년에 4천억 원대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2,500억 원대까지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일시적으로 악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차를 운전할 때는 앞을 보고 운전하지 뒤는 어떻습니까? 단순 참고만 하세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뒤는 단순 참고만 하시고 앞을 보고 투자합니다.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실적 안 좋은 거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하고 끝났죠.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실적 바라보고 움직여요. 내년의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다시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자, 3분기 때 작년에 1,200억 원대에서 올해 600억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났죠. 자, 그리고 4분기에는 작년에 1,100억 원대에서 올해 800억 원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이 3분기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고, 자, 4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죠. 대략적으로 한 85%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1분기, 올해 1분기 때 1,500억 원대에서 내년 1분기 때 800억 원대, 거의 또 반토막인데, 올해 2분기 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내년 2분기 때 드디어 999억 원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실적은 회복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내년은 다시 흑자 전환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238%, 유보율은 1037%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회사는
일단은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분양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은행빚을 갚고 또 다시 또 다른데 또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율이 다소 높은 게 현실이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인규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3.13%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 대비 약간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 내년 실적 EPS는 대략적으로 2,557원, BPS는 56,785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600원 기준 한번 볼게요. 밸류에이션. 2,600원이면은 자, 26,000원이 10배입니다. 근데 2,600원이면은 현재 자, 5,000원, 만원, 15,000원. PR 6배가 안 됩니다. PR 6배가 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PR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악재가 물론 악재는 악재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너무 저평가한 거죠. 아까 PBR로 0.3배라고 했는데 PBR 한번 보겠습니다. PER로는 6배가 안 되고 조금 5배대 구간이고 자, PBR로는 56,785원이거든요. 보겠습니다. 5만요. 자, 5, 6, 7, 8, 5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나누기 5, 6, 7, 8, 5 예, PBR 0.28배입니다. 예, PBR로도 0.28배, PER로도 PER 한 5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움직일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저점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악재는 선반영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어디 실적이 나오느냐? 자, 건축, 주택 부문에서 75%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마지막 유상증자를 2021년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 매물은 다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일반적 수준입니다. 부채비는 다소 높을 수밖에 없는 건설회사라는 걸 참고하시고 유보율도 빵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상당히 많죠. 쭉쭉쭉 대부분 다 건설, 부동산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배당을 좀 많이 줬거든요. GS건설이. 배당을 주나 볼까요? 예, 배당 시즌이니까 오늘까지 보유해야만이 배당을 받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예, 1,300원 정도 줬습니다. 내년 금융주 위주로 해가지고 내년 3월로 또 연기한 회사들 있다고 하니까 1,300원이면 15,000원이면 1,500원, 1,500원이면 1,597원이면 1,600원이면 10%거든요. 근데 1,300원을 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1,300원 나누기 자 16,000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쉽게 계산하기 쉽게. 예. 곱하기 100 할게요. 계산 보이기 쉽게. 예. 배당률은 8% 정도 줍니다. 예. 이 종목을 오늘 종가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대략적으로 8%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내일은 이제 배당락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주주분이 계시다면 왜 갑자기 오늘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은 배당락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S건설 오늘 종가 15,97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해오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사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내년 다시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내용 보시게 되면은 자, 자회사인 GS 이니마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 가지고 매각 추진 등 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분양을 지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57.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52.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18,000원, 하단은 17,000원이고요. 저항대는 2만원, 지지대는 13,500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됐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GS건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